첫 회사인데 혹시 이상한 회사면 어쩌지? 내가 지원한 회사가 이상한 곳일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신입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회사를 가본 적이 없고 판단 기준이 없어서 더 걱정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회사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면 안 되는 회사를 어떻게 하면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경력자들은 함께 일했던 지인들이 여러 회사에 흩어져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어보는 것으로 해당 팀이 어떤 곳인지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취업하는 신입이라면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취업이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고 일단 들어가보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좀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멘탈이나 커리어를 위해서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보러 가서 회사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듯이 우리도 구직자 입장에서 가지 말아야 할 회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회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에 지원자를 불러다 놓고 면박을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회사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1순위 회사입니다.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면접관이 하는 인신공격적인 질문들을 이게 압박 면접인가 보다 하고 어떻게든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압박 면접과 면박 주는 질문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박 면접은 지원자가 당황할 법한 질문을 던지고 예상 못한 상황에서 지원자의 진짜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무에서 만날 수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면서 지원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압박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격 모독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압박 면접에서 지원자의 진짜 생각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하고 지원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질문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인데 회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질문을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안 봐도 뻔하죠. 입사하고 나면 더 할 확률이 큽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 정도 압박도 못 견디면 우리 회사 못 버틴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면접관이라는 갑의 입장에서 지원자에게 면박을 주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회사는 무조건 피해야 할 1순위 유형입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구직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평균 근속연수와 입사자와 퇴사자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사 정보와 채용 정보, 전 현직자들의 회사 리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평균 근속연수가 길고 중소기업은 짧은데요. 넷마블, 넥슨, NC소프트의 근속연수를 한번 살펴보면 5년, 3년, 7년 정도입니다. 게임 개발이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해도 평균 근속연수가 길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평균이 5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회사 사원수에 비해서 입사자와 퇴사자의 비율이 높은 회사라면 거기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짧다는 건 업무 강도가 과도하게 높다거나 회사 내부 사정이 불안정하거나 구성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소모품처럼 대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꼭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와 입사자, 퇴사자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이거 두 가지로 면접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회사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면접에서 남을 뒷담하는 경우입니다.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입사하게 될 팀을 판단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면접입니다. 함께 일하게 될 팀장님 혹은 파트장, AD님께서 면접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면접관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입사하고 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자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점은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내용을 참고하셔서 면접 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직자들 사이에서 빡세다, 힘들다고 소문이 나면서 기피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팀들은 야근이 많고 업무 강도가 높고 캐릭터당 일정이 빠듯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자체가 많지 않아도 2중, 3중 컨펌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횟수가 많다거나 빈번하게 컨셉을 바꾸는 피드백으로 빨리 끝낼 일도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빡센 팀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을까요? 누군가는 워라밸을 포기 못하고 빡센 팀에 가면 일밖에 못하니까 가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입이나 주니어 때가 실력을 가장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 제가 신입 때 입사했던 회사가 이미 소문이 자자한 빡센 팀이었습니다. 입사 전부터 주변 사람들 모두가 거기 빡세다, 진짜 힘든 팀이다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문은 소문일 뿐 내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해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사해서 보니까 진짜 빡센 팀이 맞았습니다. 그 팀은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이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일정에 맞춰서 신규 캐릭터들을 계속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저는 빠른 일정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 저는 실력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업무량이 많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입 때 실력을 드라마틱하게 키우고 싶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많은 일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빡센 팀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정이 지나치게 빠듯하면 원하는 만큼 작업물의 퀄리티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체력과 멘탈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정을 여유있게 주는 회사가 작업물의 퀄리티도 높이고 고민하면서 작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팀에서 일한다고 해도 자기 발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느 회사를 가든 실력을 키우는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빡센 팀이든 여유 있는 팀이든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상황에 맞게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 계약직으로 먼저 입사해서 정규직 전환을 노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보통 단기간에 처리할 단순한 일이나 반복적인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처럼 중요한 업무를 맡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대비 실력이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얻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느라 시간을 쓰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늦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툴이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짧은 시간이라도 실무를 경험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입 같은 경우에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무조건 정해진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만큼만 채용하는 것처럼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실무 경험도 쌓고 동시에 다른 회사에 계속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잘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가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면 스타트업보다는 규모가 있는 회사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직접 개발해보고 싶다거나 도전을 즐기는 타입이라면 스타트업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가게 된다면 각 부서마다 인원이 적어서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직무의 일을 동시에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을 흔히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전반적인 게임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으로의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력자는 이미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일하게 되더라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신입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입은 일을 배우는 단계인데 팀에 사수나 멘토가 없게 된다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되면서 오히려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특정 직무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팀으로 가서 해당 직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회사 유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신입이라면 다들 어떤 회사를 가야 하는지 많이 고민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압박 면접과 인격 모독은 다릅니다. 면접 자리에서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회사는 입사하고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인이나 자코리아에서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짧고 입사자, 퇴사자가 많다면 문제가 있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퇴사자를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팀장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빡센 팀, 여유로운 팀, 어느 팀을 가든 실력을 키우는 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면 규모 있는 회사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을 계속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